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광기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하고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인간이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이런 자기 광기의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광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기보다는 타인들이 내리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 타인이 내린 광기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상인데 주변에서 미쳤다고 보는 것이겠죠. 이렇게 광기는 나와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인데요. 광기의 불이 너무 강한 사람의 경우 더욱더 주변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만큼 주변에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런 광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돈키호테를 말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돈키호테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반응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장과 그 원형의 투장 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황소를 연상해 보겠는데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한 마리의 황소를 처리하기에 차례로 등장할 투사들과 황소의 최후를 책임질 마타도르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장의 중앙에 긴장된 호흡을 하고 있을 황소의 모습은 참으로 외롭게 보입니다. 한번 투구장에 나온 황소는 투구 경기를 통해 투구사가 죽이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내보내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투구장에 등장한 황소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나는 상대들과 결투를 하는 것이지만 그가 승리했다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과정의 모든 영광은 투구사에게 돌아가게 되죠. 덩치가 크고 날렵한 황소일수록 대범하고 까다롭게 대결하여 투사에게 큰 위협을 주는 황소일수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사의 한 방에 깨끗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관객들의 박수를 받게 되죠. 투장에 모인 사람들이 함성과 함께 손을 주고 가고 결국 두 다리를 쭉 뻗은 모습으로 투장 밖으로 질질 끌려가는 게 소의 운명입니다. 투의 황소는 그냥 희생양인 것이죠. 돈키호테를 투장이 황소로 비유하는 것은 큰 비약일 수는 있지만 돈키호테가 나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투쟁 관계에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 보면 자신이 마치 투장 안에 들어온 소의 처지를 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대들과의 투쟁, 그리고 맞이할 최후의 죽음 말입니다. 황소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황소가 대기해야 할 대상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관객도 투사도 투장을 이루는 그 어떤 것도 그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존재의 중심은 나이고 생명의 유지에는 주변과의 끝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주변이 모든 것과의 투쟁 관계에 있다는 돈키호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키호테가 특이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은 열정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열정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열정과 광기 그리고 그로 인한 상대와의 대결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에는 600명이 넘는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은 이 광적인 인물에 대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흥미로운데요. 그 반응 유형의 첫 번째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키호테가 둘시니아를 신적인 존재로 삼고 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을 인정하기를 타인에게 강요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의 허황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고 당연히 양쪽 간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죠. 작중 돈키호테의 각종 대결은 이런 유형의 인물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고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어떤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이고 그녀를 찾아가 고백하라고 하니 이런 제안을 받아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의 유형은 산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돈키호테의 동반자이기에 돈키호테와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키호테와 가장 반대쪽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전형화된 유형으로는 돈키호테를 이생주의자, 산초를 현실주의자로 구분하는 것 외에도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목적은 분명한데요. 서무의 총독이 되고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그는 돈키호테를 따라 나섭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계획도 없이 특정한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모험을 행하는 돈키호테는 다르게 산초는 이성적이며 목표 지향적이고 계획적이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둘은 동행자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산초는 돈키호테의 이상과 목적 실현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동행하는 인간형이죠. 셋째로 볼 수 있는 인물로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알아채고 그를 이용해 재미를 보는, 즉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작품 중 공작 부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미친 돈키호테가 주장하는 것이 허황된 것이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맞장구를 쳐줍니다. 두 인물이 벌이는 기괴한 상황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목마를 타고 하루를 나르는 상황극을 만든다거나 돈키호테와 산초를 속여 섬의 총독으로 산초를 보내는 즉흥극은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열정과 광기에 빠진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나서서 그를 집으로 데려올 것인데요. 미친 행각으로 세상을 떠드는 가족이나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겠죠. 조카가 그랬고 가정부가 그랬습니다. 친구인 이발사가 그랬고 신부도 돈키호테를 걱정합니다. 이들은 돈키호테의 광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도 상대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도 그를 이용해 재미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돈키호테의 안위가 걱정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같은 마을의 젊은이 산손 까라스코는 기사로 가장하여 여러 번의 대결을 펼쳤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이김으로써 돈키호테가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열정에 빠진 사람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 인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돈키호테 입장에서는 대결해야 하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작품 중 그의 헛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사라고 여기는 돈키호테에게는 산초와 같은 시종이자 동행자도 꼭 필요합니다. 상호 목적하는 바가 다르도 말이죠. 아울러 그의 상상력을 돋구는 공작 부부와 같은 존재도 필요하고 가족이나 친구처럼 미친 행위에 불안을 느끼고 집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즉 어떤 유형의 인물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키호테가 돈키호테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행복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결투를 해야만 살 것 같은 돈키호테에게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려는 가족과 친구들이 더 야속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집에 당도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존재는 이미 기사가 아니었던 것이며 열정도 그 목표도 사라졌으니 열정을 일으킨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겠죠. 집에 돌아온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고 둘시니아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하는 상태로 세상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를 살리겠다고 집으로 데려온 가족과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역설적인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동교태를 읽으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각자는 어떤 유형의 인물로 작용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인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투장에 들어온 황소에게 관객과 투사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존재일까요? 감사합니다.